그리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일단은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 내에서 당심은 30% 밑으로 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차기 당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국민의힘에서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다들 관심이 많으시죠.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이게 어쨌든 당 대표가 마지막 그 공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고요. 아, 공천. 네, 맞네. 네, 내후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소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해서 공천 명단에 넣고 싶어 할 때에 같이 뭔가 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기는 높다고 할지라도 유승민 대표가 네, 유승민 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소위 윤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대표가 갖고 있는 근데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의 어떤 인기, 물론 일부에서는 그게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역선택의 효과는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인기를 무시하고 실제로 그런 인기가 낮은 사람들을 예컨대 대통령실 정부나 뭐 예컨대 윤핵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세력이 사실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싶게 저는 좀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세신한 측면, 계획적인 측면, 그래서 총선에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총선에서 이길 방법은 그것에 대한 비판적 세력, 비토 세력들한테 오히려 몰아줘서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총선을 돌파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똘똘 뭉쳐서 지지율 낮은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저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고민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체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안철수 체제나 아니면 나경원 체제나 이런 부분들에, 혹은 김기현 체제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은 할 수 있는데, 안철수 체제는 믿음이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음속에 들어가 보셨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한테 옥새파동 통해서 당한 거 생각해 보면 그 재판이 일어날 가능성을 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결국은 나경원이나 김기현 정도인데, 나경원, 김기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국민적인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선 치기가, 그걸 간판으로 해서 총선 치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장관급의 당이 이제 그동안 당을 추스려 오는 과정, 추스린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좋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과정을 보면은 일방통행했거든요. 네, 거기에도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결국은 잘라서 내쳐버린 거고,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표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만 결국은 저는 나경원 혹은 김기현, 사실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장성이 낮고 저는 많이 떨어지죠. 네, 떨어지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너무 한쪽으로 그전에 원내대표 하면서 한쪽으로 가가지고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공천의 비중을 두면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를테면 최고위원회를 좀 더 확장적으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가 징계도 나오고 가처분도 인용이 되지 않고. 그렇죠. 가처분 인용 참 안 된 거는 되게 저는 조금 되게 의외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재판부도 계속 하니까 그래, 알았다. 네.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느낌.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으니까 그냥 해준 거죠. 네. 지금 현재 그 변호인단하고 2심으로 가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예. 있는 이유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2심에 가는 거를 지금. 사실 뭐 그 추가 징계가 1년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총선 직전에 징계가 풀리기 때문에 공천이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천은 끝났고, 근데 공천하기 위해서는 3개월 당비를 내야 되고, 공천은 45일 전에는 이미 신청이 돼야 되고, 이 조건을 도저히 그 이준석 대표는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딱 알고 1년 딱 준 거죠. 3개월치 한 번에 내는 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저는 거는 선불도 받아주겠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저는 무소속 출마라고 봅니다. 아, 무소속으로 자기를 확인시켜 보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아니, 뭐 그건 당선될 때 가능하겠죠. 가겠죠. 예, 예. 오. 가능한. 저는 뭐 신당 찬당 거의 뭐 어렵다고 그거는 보는 거.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연쇄 도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 이런 또 국방이나 외교 부분에서는 또 조 연구위원님께서 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네.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핵미사일을 왜 저렇게 많이 쏩니까? 갑자기 많이 쏴요. 저는 7차 핵실험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협상이 언젠가는 될 겁니다. 그때 협상이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건, 특히 이제 한미일이 궁금해하는 거는 북한이 만드는 핵의 능력이 진짜 수소폭탄의 수준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미 6차에서도 그걸 보여줬어요.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아마 7차에서는 수소폭탄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할 겁니다. 저도 전적으로 뭐 조 교수님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핵을 담아서 투발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의 다양한 거리, 그 다음에 고도, 이런 것들 다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4,500km도 날려보고 900km도 날려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타겟들을 메시지를 담아서 주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저는 그 투발 수단에 탑재할 구체적인 내용, 그게 수소가 됐든 아니면 원자폭탄이 됐든 뭐든 간에 넣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볼 때에 미국이 있고 하와이가 있고 괌이 있고 일본이 있고 남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별로. 타겟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갖춰져 있다. 소위 운반 수단이라고 하거든요. 미사일이. 예. 운반 수단은 이미 다 갖췄다. 이제는 여기에 꽂아가지고 날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성능을 그다음 보여줘서. 단계는, 저는 네. 그 전에 이제 뭐 근데 지금 IRBM을 쏘고 있는데 ICBM 같은 경우로 고각으로 해서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 번 더 실험하고 아마 7차 핵실험 갈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는 이게 이제 친일 국방이다라는 걸 프레임에 내세우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떤 우려도 핵무기의 우려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논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친일 대 친북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친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고, 저는 친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저는 정치적인 속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리스크를 좀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을 독도에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길기를 단 군함을 허용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친일 국방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재는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소재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프레임 전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우려를 뛰어넘는 게 핵에 대한 우려가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핵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저런 싸움 속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 현재는 저는 정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쟁을 하고 있다. 저는 핵에 관한 거는 일종의 새로운 북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런 북한을 이렇게 활용한 어떤 프레임 전환 이런 것들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지금 저는 깨하고 있다. 그렇게 양쪽이 봐야 되겠습니다. 친일과 친북으로 프레임 전쟁을 프레임 하고 있다. 전쟁을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의 성공 가능성은 저는 뭐 윤석열 정부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속에서 북한은 전술핵을 넘어서서 뭐 핵실험도
또 할 수 있고 ICBM도 또 쏠 수 있고 저는 그런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아, 그리고 이제 감사원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보내면서 불이 확 지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대통령실로 이제 감사원의 사무총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고. 근데 사무처장 그분 유병호 사무처장 앉힐 때부터 이미 이 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저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실 그리고 내각 전반에 저는 굉장히 조율된 어떤 그런 공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거기에 총대를 메고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사실 수사되고 있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덧댈 필요가 없는 상황을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전방에서 수사가 가야 될 방향들을 짚고 있는 느낌. 우리가 왜 헌법기관을 왜 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기관이고 감사원과 동일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정부 여당을 지원하는 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핵폭탄을 떠나서 난리 날걸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감사원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을 정말 저는 유린하는 그런 발언이다. 그런 감사원장이 나서서 사무처장이 나서서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저는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하도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 여야 막론하고 많은데 이제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책임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야단을 맞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보면서 생각하는 게 또 정권 바뀌면 또 이제 명백하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또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있을 건데 반복되겠죠. 왜 이런 길을 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지금의 이익에만 급급한. 자, 그리고 이제 한 줄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줄평 너무 큰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힘들어 하셔가지고 주제를 확 줄여놨습니다. 윤석열차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하는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작품이 많이 보셨겠지만 윤석열차. 네. 거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그 진흥원에다가 징계를 내리면서 굉장히 좀 일파만파됐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 줄 평을 하는 게 의의가 없는 거죠. 표절이 아니라고 그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그 영국의 작가가 스스로 표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절이라고 우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표절이 그래도 복붙보다는 낫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넘어서서 저는 복사다. 그 복사한 흔적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네. 복사보다는 표절이 차라리 나은데 저는 표절도 아니다. 그리고 그게 고등학생이잖아요. 한창 아직도 미성년 상태인 그 친구한테 저는 그렇게 그 문제를 갖고 걸고 넘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롯데 팬들이 좋아하는 아주라. 좋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라. 네, 한 줄평. 야, 오늘 너무 기발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데 그냥 웃고 지나갔어야. 그럼요. 이겁니다. 웃고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네, 그런 여유는 있어야죠. 하기야 뭐 일국에 누가 일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국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웃고 넘어갔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저를 가지고 많이 풍자하세요. 그 말은 어디 갔습니까? 정말. 심성대모사. 그거 진짜 간지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 어느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풍자하세요. 예. 그랬는데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돌려드려야 되겠네. 그 그렇죠. 말을.